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선교하는 뉴라이프 미션 어소시에이션 NLMA를 소개하기 위해 오늘 우리 NLMA의 대표를 맡고 계신 박영배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시고 영상으로나마 또 NLMA를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목사님, 먼저 오늘 NLMA가 어떤 협의체인지 혹은 단체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LMA New Life Mission Association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New Life 선교 협의체죠. New Life 선교 협의회는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개척이고 하나는 선교인데, 교회 개척과 선교를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혼자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해서 여러 교회들이 여기에 비전을 공유하는 교회들이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자라고 해서 세워진 단체입니다. 함께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지금 현재 NLMA 선교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범위나 규모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로서는 우리 풀러턴의 뉴라이프 선교교회가 첫 번째 교회로 교회 NLMA가 시작됐던 교회이고요. 그리고는 서부와 중부와 미국의 동부에 12교회가 함께 있고, 그리고 한국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우리가 캄보디아에 집중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에 9분의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유닛으로 보게 되면 5유닛이고 한 분은 싱글 여자 선교사님이 있어서 이 선교사님들이 한 지역에 캄포시라고 하는 지역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캄포 지역에서의 집중 선교 팀 사역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어떤 선교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귀한 건물들을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기숙사 건물을 지어서, 그래서 그 지역에서 선교사님들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개척이죠. 그래서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해서 다양한 매체들을 사용해서 하는데, 그래서 크리스천 스쿨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CIA 국제학교라고 해서 크리스천 스쿨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육신적인 이런 아픔을 좀 고쳐주기 위해서 병원 사역을 하는데 두 분의 선교사님이 이 사역을 위해 헌신해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의사 선생님들이죠. 그리고는 또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카마이 현지어도 가르치고 다양한 음악도 가르치고 하는 특별 활동 사역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신학교를 시작해서 현지 목회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이분들이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저희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전방위적 선교 사역인데요. 이런 NLMA가 뉴라이프 미션 어소시에이션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NLMA는 처음 90년도 초죠. 90년도 초에 풀러턴 뉴라이프 선교교회가 첫 번째로 개척이 되면서 시작을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물론 그때는 한 교회였으니까 어소시에이션이나 협의회 매체가 필요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 목회자들이 함께 같이 동력으로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교회 개척할 그 당시부터 저희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교회를 개척할 때에 저희들이 협력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해서 그래서 만들었던 것이 NLMA였습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 우리 NLMA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라든가 정신이 있다면, 이것만큼 꼭 놓치지 않아야 될 그런 정신과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교를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를 함께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결국은 이 협력을 함으로 해서
좋은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13개 한국과 미국의 13개 교회가 이 선교 협의회를 이루고 있는데 각 교회는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참여하게 되나요? 저희들이 여러 교회가 있으면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파송이 된다거나 교회가 개척을 하게 되면 여러 교회들이 협력을 하는 거죠. 재정적으로도 협력을 하게 되고 물질로도 하고 기도로도 협력하고 또 가까운 교회면 좋은 교인들을 개척할 수 있을 때 개척 멤버로도 동참하게 하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는데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교회성의 실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작은 교회들은 이런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하고 또 주도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모로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근데 NLM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그 중소형 교회 같으면 단기 선교를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한두 번 교회에서 있다고 할지라도 어디로 보내야 할지 훈련은 어떻게 시켜야 할지 사실 단체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함께 하고 싶고 건강한 오너십을 가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뉴라이프 선교 협의회는 단기 선교를 갈 때에 여러 교회 교인들이 함께 훈련을 받고 한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놀라운 거는 어느 교회에서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하고 있다는 간증을 하는 거 보면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해요. 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뉴라이프 미션 어소시에이션 이 NLMA가 위에서 말씀하신 교회 개척과 함께 선교하는 그 사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혹은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뉴라이프 선교 협의회 안에는 선교사님들을 케어하고 또 그들을 위해 수련회를 하고 그들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기도 후원을 하고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선교 담당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면 교회 개척하는 목회자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어떤 멘토링이 필요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교회 개척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우리가 신학교 캄보디아 신학교를 시작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신학교에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동참하고 또 어떻게 현지인들을 양육하고 훈련할 건지를 또 의논하는 그런 사역부들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두에 말씀하신 그런 선교의 역사가 진행되고 그런 아름다운 엄청난 열매들이 지금 선교 현장에서 맺혀지고 있는데 18년 동안에 많은 선교 히스토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중에 목사님에게 특별히 인상에 남으시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소개해주고 싶은 한두 가지 에피소드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정말 감사하게도 지금 현재 캄포스에 사역을 할 때는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지역에 파송이 됐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특성은 교회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서 학생들인데 먼저 영어를 가르쳐주는 사역을 시작하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좀 간호사 선교사님이었는데 마사지도 해주고 그러면서 신뢰를 얻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나중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첫째는 실질적으로는 거기 가서 그 현지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먼저 했어요. 이분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제가 스토리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건축을 할 때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건축 헌금을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나중에 한 50만 불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그 교인들에게 헌금을 하란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여러 이제
주위의 선교사님들을 포함해서 기도 요청을 한 거죠.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캄보디아에 거기 캄보제 사회 가시는 선교사님이 그때 이제 초등학교 중학생들을 데리고 같이 살면서 닭 기르고 오리 기르고 소 기르고 하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자립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자기네들이 키우던 닭하고 오리하고 소하고 돼지하고 팔아갖고 헌금을 해준 거예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2천 얼마를 해줬어요. 2,200불인지 헌금을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교인들 너무 감동한 거예요. 어떻게 캄보디아에 있는 이 시골에 있는 학생들과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헌금을 했느냐. 근데 실질적으로 기적적인 역사로 헌금이 다 채워지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50만 불에서 2천 불을 그러면 큰 돈이 아니죠. 1%도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끔 했는데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 그분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께 NLMA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LMA 사역은 목회자들이 건강한 목회자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를 목양하는 것이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또 목회자로 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모든 성도님들은 이 NLMA 사역에 실질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도로, 물질로, 또 특별히 캄보디아 현장에 가서 보시면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부분을 잘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특별히 목회를 개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또 나는 홀로 하는 것보다 함께 네트워크와 조인해서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저희들과 좋은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또 좋은 교우들이 또 이 사역에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부분들이 NLM의 교회와 함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선교를 감당하는 뉴라이프 미션 어소시에이션 NLMA를 위해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